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과 동시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온 법안, 바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지만 세간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3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고 방청석에는 노동계 인사들이 자리에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오랜 수건이 풀린 듯한 감격의 순간이었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를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책임의 확대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청이 나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법적으로 교섭 주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간접 고용, 특수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둘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기업은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 위축시키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이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헌법이 이제야 실현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법안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동안은 법에 명시된 권리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간극이 줄어든 것입니다. 둘째,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셋째, 파업권이 보장되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사회적 안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억눌리고 제약받는 권리는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 측의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첫째,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면 노사 분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는 우려입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기업은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노동 분쟁에 휘말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경제적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노란봉투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원청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한국의 이번 개정은 뒤늦게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가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여러 가지입니다. 교섭 구조가 달라지면서 하청과 원청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노조와 기업 간 소송의 패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파장이 클 수 있고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수 고용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사회적으로는 노동계와 재계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최저임금과 더불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만약 제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의 역사적 진전이자 동시에 경제적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날지는 앞으로의 운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주는 정의로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는 위험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동권과 경제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